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드디어 발표됐어요. 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2024년 6월부터 공모를 시작했고요. 공모 시작 4개월 만에 드디어 1차 지구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걸 왜 하는지, 그리고 어디가 선정됐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까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선도지구 전체적으로 35,597호가 지정됐습니다. 분당은 1,948호가 지정됐는데 전체 분당 아파트 중에서 11.2%에 해당이 돼요. 자, 일산 같은 경우는 8,912호가 지정됐습니다. 69,000호, 일산 전체 주택수의 13%에 해당되고요. 평촌은 5,460호, 42,000호 중에서 13%, 그리고 중동은 5,957호, 41,400호 중에서 14.3%에 해당됩니다. 3번은 4,620호, 42,000호 규모 중에서 11%가 지정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1에서 13% 사이가 가장 많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란 무엇이냐? 이 1기 신도시가 아시다시피 이제 노후화가 진행됐잖아요. 재건축 연한 충족한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는 30년이 지나면 노후화가 심해지고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 재개발, 재건축을 할 필요성을 느껴지는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걸림돌은 높은 용적률입니다. 이미 아파트를 높게 지었다는 거예요. 재건축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아파트에다가 더 높게 지어야 그것을 일반 분양을 하고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을 낮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이 사업이 쉽지 않을 거란 이야기가 나와요. 분당은 평균 184%, 평촌은 204%, 일산은 169%, 중동은 226%, 3번은 205%나 되죠. 자, 이렇게 떨어지는 사업성 대표적인 예시 하나 들어볼까요? 목동 신시가지 평균 용적률이 120%대 안팎이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많이 높다는 거,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재건축이 쉽지 않을 거란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무엇인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겁니다. 두 번째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예요. 도로나 학교나 공원 같이 나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안 그래도 사업성 떨어지고 기반시설도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바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정부가 블록 단위로 이것을 진행하고 다 같이 한번 바꿔보자 이야기를 든 거예요. 아파트 한 개 단지를 재건축한 게 아니라 아파트 여러 개 단지와 주변에 공원이나 학교 같은 것을 다시 다 전부 다 철거해가지고 다시 재설계하는 모델을 꺼내 들었다는 거죠. 이런 도시 재건축 대규모 사업은 국토부나 경기도도 처음 해보다 보니까 자,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해보는데 아닌 지역, 나머지 한 90% 가까운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재건축을 하려면 이 선도지구가 제대로 추진되는 걸 봐야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성에서 후순위로 밀리네.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일단 그 속도, 시작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 선도지구 경쟁은 굉장히 과열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요. 결국 어디가 지정됐나, 오늘 분당, 평촌, 일산까지 한번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분당 신도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분당 21구역 전체 3,569호입니다. 자, 10원 무성 아파트 1,874호고요. 용적률은 191%입니다. 10원 현대 1,695호, 용적률은 194%예요. 이 두 개 단지가 21구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중간에 공원이 있고요. 용적률을 낮은 상가가 있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화롭게 진행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서현역에서 11번으로 좀 비역세권으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분당 29구역 살펴보겠습니다. 2777호고요. 분당 중앙공원 아래쪽에 위치했어요. 샛별마을 라이프, 샛별마을 우방, 그리고 동성 3부까지 4개 단지가 진행되는데 전체 규모가 2777호 규모고 가운데 단골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초등학교까지 다시 재배치되는 게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분당 39역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4392호예요. 총 6개 단지예요. 그래서 양지 1단지, 2단지, 3호단지, 5단지, 6단지 주상복합 2개까지 합쳐서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자, 순회역에서 가까운 초역세권이고요. 또한 인근에 학원가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여긴 재건축하게 된다면 진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것은 여기가 전반적으로 용적률이 높습니다. 1단지 215%, 2단지 214%, 3호단지 금호 한양이 215%가 돼요. 유일하게 5단지 한양만 157%로 낮고 나머지는 다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순회역 주변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에 용적률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촌으로 넘어와서 A17블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평촌에서는 이제 역세권 부지가 없었어요. 1750호가 지정됐는데 꿈마을 라이프, 꿈마을 금호, 꿈마을 한신, 현대 이렇게 4개 단지가 지정됐습니다. 용적률은 206%에서 230%로 전반적으로 좀 높은 편이에요. 다른 구역이 그렇듯이 당연히 주변에 학교와 공원이 같이 있는 구조입니다. 평촌 A17구역 옆에 위치한 18구역 살펴보겠습니다. 꿈마을 우성, 꿈마을 동안, 꿈마을 건영 3단지, 그리고 꿈마을 건영 5단지, 4개 단지가 합쳐서 A18구역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1376호 규모고요. 각 단지 규모는 작아요. 원래 이렇게 용적을 놓고 단지 규모가 작으면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데 다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여기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용적률은 다 200%가 넘어요. 마지막으로 평촌 A19블록 살펴보겠습니다. 4개 단지가 지정됐어요. 위치는 평촌 센텀버스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체 2334세대고요. 샘마을 인광, 샘마을 우방, 샘마을 쌍용, 샘마을 대우, 한양 등이 이번에 같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일산으로 넘어와서 15구역 살펴보겠습니다. 2564호 경의중앙선과 서해선 일산역의 역세권에 위치한 곳입니다. 가운데 후동공원에 위치한 사이로 4개 단지가 지정됐어요. 후곡마을 현대 3단지, 후곡마을 10단지, 후곡마을 건영 15단지, 후곡마을 금호한양 4단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평균 용적률은 180%대입니다. 다음으로 일산 38구역 살펴보겠습니다. 353 마주역 초역세권이에요. 3616호예요. 자, 강촌 7단지 성경코론과 강촌 8단지, 강촌 3단지, 강촌 3단지, 라이프까지 4개 단지가 지정이 됐고요. 용적률은 163%에서 184%까지입니다. 가운데에 강촌공원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해서 학원가가 좀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일산 호수공원도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입지는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일산 42구역 살펴보겠습니다. 2732호 규모고요. 4개 단지가 지정됐어요. 백석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백석마을 5단지 3호 풍립 786호고요. 백송 1단지 3부 아파트 222호, 백송 1단지 백송대림 862호, 한신우성 862호입니다. 전체적인 용적률은 한 164%고요. 한신우성만 134%로 용적률이 좀 낮은 편이네요. 여기에 포함되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1기 신도시 중에서 먼저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재건축 아파트는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속도가 빠른 곳과 아닌 곳의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이번에 선도지구 발표로 이 포함된 곳은 당연히 수요 유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제조원 측면에서 안전진단 완화나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 심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도지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 선도지구 지정으로 재건축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이제 재건축의 첫 발도 아니에요. 걸음마를 시작한 겁니다. 자, 왜냐면 이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요, 기본 계획이나 정비 계획 같은 지자체에 선긋기가 나와야 돼요. 야, 이 지역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라.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고 구체적인 정비 계획까지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된 곳은 이것을 이제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또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워낙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단축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문제는 기본 계획 나왔고 정비 계획 나왔다고 끝이냐? 아니란 말입니다. 자,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이 나왔으면 이제부터 소유주들이 알아서 해요. 어떻게 추진위도 구성해야 되고 조합설도 해야 되는데 이 조합장이나 조합 집행부 같은 게 아무래도 이건과 연결되다
되다 보니까 좀 분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항상 싸워요. 게다가 이건 아파트 한 개 단지가 아니라 여러 개 단지가 동시에 추진되다 보니까 좀 이 안에서도 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요. 그래서 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조합 설립되면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조합 설립이란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회사 하나 설립한 겁니다. 회사 설립했으면 뭐예요? 건축허가 받아야 되죠. 조합은 분양해야 되죠. 이주 철거 착공해야 되죠. 사업이 아직까지 구만리라는 얘기라는 거죠. 국토부에서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 당장 내일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된 곳 이주 시작한다 하더라도 2030년 입주 불가능합니다. 자, 이 재건축 사업은요, 일반적으로 재개발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는 최소 입주까지 12년 이상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최소예요. 오늘은 선도지구 지정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선도지구나 아니면 이번에 탈락한 지구를 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와 관련돼서 한번 다른 영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1월 27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금매는 여기서 나옵니다. 이번 겨울 금매가 나올 경기도 인천 핵심지 아파트를 추려드렸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아파트 그리고 금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아파트 두 가지를 접목시켜서 영상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금매를 잡으려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은 주3회 전용 영상이 올라가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네이버 자체적으로 50%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